다시 한번 글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중첩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중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문법만 따질 거예요. 알겠죠? 사용 방법만 따질 거라고요. 이후에 우리가 중첩 클래스를 사용 예시들은 간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는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일단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들이 서로 긴밀한가요? 어쨌든 긴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 독립적으로 놨을 때. 근데 어떤 클래스는 여러 클래스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또 어떤 클래스는,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 클래스와 관계, 어떤 클래스는 여러 클래스, 또는 어떤 클래스는 뭐란 얘기예요? 특정한 하나의 클래스와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죠? 특정 클래스와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겠죠. 근데 특정한 클래스와 관계를 갖는 것들은 똑같이 쓸게요. 여러 클래스의 관계를 맺는 경우 어떤 게 낫다고요? 네,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낫다고요. 독립적으로 하나의 파일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낫다. 선언? 정의라고 할까요? 저는 어쨌든 내가 딴 데다가는 쓰진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원과 부양가죠. 이런 관계라고 하면은 특정 클래스, 그죠? 클래스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경우. 근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선택적인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특정한 관계만 맺는 그런 관계라면은 어떤 게 낫다고요? 클래스의 내부에다가 정의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어차피 이거는 결론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첩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정 클래스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그죠? 차라리 클래스 내부에 정의하는 것이 좋다. 요 내용이야? 핵심이 요 놈이겠긴 하겠다, 그죠?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류로는 클래스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인터페이스도 중첩은 가능하니, 그죠? 인터페이스도 중첩이 가능하니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다루시면 되겠는데, 그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종류는 이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일단은 신택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뭐 이너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 바깥쪽에서 정의된 거를 우리는 아우터라고 하고 있고, 일단은 모두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이너 클래스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다고, 그죠? 동일한 코드인 것 같아요. 갈게요. 신택스.
기본적으로 신텍스인가요? 이거? 코드. 이렇게 정의하는 게 길다 보여져. 이게 중첩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이 여기 안 그려지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문법을 몰라서. 그러면 종류로는 뭐가 있다고요? 일단 크게 어떻게 나눈다? non-static 클래스, 중첩 클래스. 중첩 클래스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non-static. 하나는요? static. 그냥 표현은 non-static에 해당하는데 non-static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가 아니면 그냥 instance, inner class. instance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 inner class라고 부르거든요. inner class. 그 다음에요 method local. inner class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anonymous, 익명. anonym, us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anonym, us. 해킹 이름 말고요. 해킹 지단 이름 말고 anonymous. 네, 인어 알려지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죠? 클래스로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고 크게는 두 가지고요, 그죠? 다시 non-static inner class는 뭐야? 얘는 왜 S? 얘는 그냥 앞에 글자니까 옆에 쓸게요. 네, static, nested, classed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제일 쉬운 게 누구라고요? 얘부터 쓸까봐요. non-static. 근데 보통 교재나 이런 데서는 non-static이 뭐 두 번째 오거나 뭐 다른 쪽에 오거나 그렇긴 한데 이거 해석이 뭐라고 하는 정적으로 많이 해석한다 했잖아요, 맞죠? 정적, 중적, 클래스. 굳이 해석해야 될까요? 냅두죠? 알겠죠? 짧게 갈 거예요. 아니면 길게 가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까 예제를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유형을 이렇게 부르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아까 뭐 이런 중적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예제들이 뭐가 있냐면 싱글톤 패턴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많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어떤 패턴이냐면 빌더 패턴이라고 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빌더 패턴. 빌더는 건설 했었나요? 그런 패턴, 이 빌더 패턴이라는 놈이 있는데 빌더 패턴도 중첩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려면 중첩, 아이고 저 이상해요. 싱글턴 패턴에서는 중첩이 없어도 되네요. 그냥 빌더 패턴 이런 것들 주로 사용하고요. 아니면 일반 로직에서 어쨌든 사용 가능한 범주들이 있는데 빌더 패턴을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엄청 써요.
써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생성자로 객체를 세팅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빌더 패턴이에요. 아까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단점이 뭐라고요? 주의사항이? 매개 변수 여러 가지 있을 때. 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순서도 지켰어야 해요. 근데 그런 게 실수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서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그 순서에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패턴이 빌더 패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우리 생성자 오버로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성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빌더 패턴 하나만 만들면 오버로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빌더 패턴 하나만 만들면 오버로딩 한 효과가 나와요. 여러 개가 있으면 필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오버로딩을 여러 개 한 효과도 같이 지니고 있는 게 빌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빌더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중첩 클래스 배우고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제가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 뜨고 있네. 녹화 뜨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했네. 미안해. 예제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도록 하죠. 뭐 네 가지 유형 다 할 필요는 없고. 익명 인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써요. 언제요? 나중에 뒤에서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교재에서 람다라고 나왔나요? 네, 람다 익스프레션인데 그거랑 뒤에 또 스트림이라는 거 있어 같이 지금 내부 클래스와 함께 람다 스트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물론 자바 8버전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법이긴 한데 그때도 익명 인해 클래스가 엄청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많이 씁니다. 익명 인해 클래스. 특히 이벤트 요소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어플 개발할 때 많이 쓰고 무조건 안드로이드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할 건 아니지만 그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할 거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함수이긴 한데 이런 람다 기법들이라든지 익명 클래스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연장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네,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만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첩, 정적 중첩도 할게요. 제일 편하다고 했잖아요, 맞아? 저는 첫 번째 뭐라고요? 1번, 이 페이지 따로 나눌까? 어떻게 할까요? 자, 페이지경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13인가요? 13 다시 01 네, 정적 한글로 스테이틱 중첩 네스티드 클래시스 한글로 뭐라고 표기한다고요? 정적 진짜 정적 중첩 발음도 안돼 클래스 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죠? 정적 어차피 저는 정적으로 해석 안 하잖아요. 공유 그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특징은 정적이 붙으면 어떻게 접근한다? 아우터 클래스 이름으로 여기 내부 클래스가 있으니까 얘를 감싸고 있는 아우터가 있으니까 아우터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성질은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는 여기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거 예제에서 물론 내일까지 연결이 되긴 하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내일 여기서 만들어서 계속 연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일단 가.
패키지 일단 놓고 뭐 내일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그죠? 복습해서 할게요. 하나만. 정적, 중첩, 클래스, 스태틱. 그냥 네스티드라고 하겠습니다. 네스티드라고 패키지명은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유형이 어떤 클래스라고요? 간단하게 만들게요,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할까요? A 아우터, 미안해요. 아우터 01 이라고 아우터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얘기는 안에다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너 클래스. 클래스가 멤버로 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클래스가 이너 라고 하고 고길이로 할게요. 아우터 안에 있는 첫 번째 이너 클래스. 왜냐면 제가 여러 개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정적 클래스예요? 정적 이너 클래스예요? 그냥 일반 이너 클래스예요? 이거는 일반 이너 클래스예요. 정적이라는 건 얘가 뭐가 붙으면 얘도 붙을 수 있겠다. 이게 뭐라고요? 정적 이너 클래스.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냐고요. 우리 그거 파일명은 이거 하나죠. 클래스는 현재 여기 클래스는 이 파일에는 클래스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개야. 맞아요? 파일은 몇 개란 얘기야? 하나죠.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별도로 만들어지는 클래스이긴 하잖아요. 그죠? 파일은 하나죠. 똑같아요. 안에도 있어도 클래스는 몇 개다? 아우터 클래스 하나, 이너 클래스 하나, 2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의 파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파일명은 하나겠죠? 당연히 아우터 클래스 이름을 취하겠죠? 맞아요? 바이럴 코드는 몇 개라고요, 그러면요? 클래스 파일은 몇 개? 네? 2개, 1개. 클래스는 몇 개? 네, 가서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확인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왔고요. 여기서도 볼 수는 있긴 해요. 사실은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불러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 오실게요. 어디로 갔죠? 오늘 거 15일 바이너리 코드, bin 코드 여기도 추가하시면 나오긴 해요. 자,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디죠? 네스티드 뿅. 몇 개 있어요? 2개. 맞아요? 2개. 파일이 아우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아우터 클래스 이름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요 클래스 이름은 이상하게 됐다. 그죠?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와, 내가 편집을 눌렀네. 속속.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름이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아우터 이름, 여기서 여기까지 아우터 이름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클래스 파일 이름이 아우터 이름, 아우터라고 한글로 쓰거든. 외부 클래스 이름 이렇게 쓸까요? 외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왔죠. 달러가 붙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다가 제가 달러 쓰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랑 구별하기 위해서 네이밍 할 때 달러 쓸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저 특수문자. 근데 달러는 쓰지 맙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쓰지 맙시다. 그 다음 이거 내부 클래스 이름. 점 확장자는 똑같죠.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다고요. 바이트 코드가 파일명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바이트 코드 봤을 때 달러가 붙었다 그러면 일단 무슨 클래스다? 내부 클래스. 어쨌든 스태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내부 클래스. 달러가 붙었다 그럼 뭐라고요? 내부 클래스 라고 단정 지어도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달러 붙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낚인 거긴 하겠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요. 응? 몇 분이죠?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요 안에다가 내용을 접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멤버가 있을 수 있어요? int a 그냥 단지 쓸게요. a는 10 그냥 뭐 다른 거 안 주고 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void disp display inner 01 메서드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출력 네 a 메서드 가능하네요. 생성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성자 있네요. 그죠? 생성자는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멤버로 올 수 있는 거 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죠? 중첩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외부 그 클래스체 구성 요소처럼 다르냐라고 하면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요. 구성 요소는 네, 동일합니다.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뭐 이해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규칙이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클래스 내부에다가 클래스를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접근 제한은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멤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그죠? 원래는 클래스 이름 앞에는 뭐만 붙일 수 있었어요? 퍼블릭과 패키지까지만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만 접근 제한이 좀 다르네요. 그죠? 접근 제한이 프로텍티드 가능해요? 멤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디폴트 타입 가능하죠. 퍼블릭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너 클래스 특징은 다른 점은 뭐라고요?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는 다 동일하고요. 뭐가요? 접근 제한만 달라지네요. 그죠? 멤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멤버이기 때문에 아우터의 멤버잖아요. 그죠? 접근 제한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자, 이 모두라는 거는 퍼블릭부터 프라이빗까지 그죠? 범위 제한에 있는 네 가지 모두 네 가지라고 쓸까요? 그냥 제가 나열하지 않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접근 제한의 특징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공통입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5분 충분합니다. 사용법 간단하기 때문에 이 객체 만들 필요 아우터로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아우터로부터 접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부에 있으니까 근데 뭐가 붙었죠? 스태틱이 붙었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스태틱 웨이가 있죠. 스태틱 접근법 동일하죠. 아우터 점 이너 클래스. 자, 테스트 해볼게요. 밖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아우터 테스트, 메인 테스트. 메인이는 아우터 공 하나,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는 객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니 이너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은요 요거요 아우터 점 내부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너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특징이 조금 이상하죠? 생소하죠? 얘가 뭐라고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변수 생성할 때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접근해요. 이너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 뭐라고요? 아우터 점 이너로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규칙. 그럼 생성자는 어떻게 호출을 하면 돼요?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어떻게 부르면 돼요?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 호출은 inner 끝.
자, 요거요. 정적. 자, 이렇게 쓸까요? 정적이 붙어있는 정적, 중적 클래스의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특징이 뭐가 붙었다고요? 아우터 점 이너 타입으로 객체 변수 만들 수 있고요. 생성자 호출이 어떻게 해요? new 아우터의 점 이너 클래스 생성자 이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안에 있는 메서드 호출 가능할까요? obj 점 메서드 호출 가능할까요? 가능하네요. 그죠? 출력하면은 12, a는 10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아, a는이라고 안 써놨냐요? 네. a는 10이 나오죠. 자,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필드에도 접근이 가능한 거야. 당연히 여기서도 접근 가능했으니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해도 되고, obj 점 어떻게 해요? A 이렇게 필드 접근 제한이 허용한다라면 접근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프라이빗 붙이면 안 되겠고요. 그죠? 네. 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내부 클래스 정적 이너 클래스 사용 방법입니다. 메서드 필드 여기도 스태틱 더 붙을 수 있을까요? 내부에 스태틱 메서드 안에다가 스태틱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스태틱 필드 스태틱 static b 뭐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제가 인트 안 붙어서 그래요. 가능합니까? 네, 다 가능하다고 하죠? 스태틱 필드 이거는 일반 필드 스태틱 필드 B는 어떻게 가면 돼요? 접근이요. 이거 굳이 객체 변수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면은 B 안 뜨나요? 이렇게 가도 되죠? 스태틱 웨이로 가도 되고요. 이거 객체 변수로 접근하면 스태틱 웨이로 접근하세요 라고 뜰 거예요. 그죠? 가능하긴 해죠. B 출력하는 거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스태틱 그렇죠. 안 되네요. 나 필드 B 아까 여기 OBJ로 갈게요. 네, OBJ B 점 해서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가긴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스태틱 웨이로 가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와우 돼야 되는데 그죠? 필드 네, 이렇게 가라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네,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오타 났었나요? 왜 안 되지? 어쨌든 이거 저장을 안 해서 그랬네요. 미안. 저장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이렇게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얘도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다이렉트로 접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법보다는 스태틱 붙은 거는 어차피 똑같다. 상관없고 저장 안 해서 그랬네요. 네. 당황했어요. 네. 여기까지.